계약금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. 계약금 돌려드릴게요.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.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어요. 돈을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럽습니다. 집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발품을 팔고 가족과 상의하고 막 대출 계획까지 세우고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서를 썼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. 이런 현상은 집값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.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핵심지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합니다. 이유는 뭐 단순하죠. 집주인이 예상했던 가격 상승 속도보다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 버렸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놓은 집이 있는데 매수자가 계약금 1억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.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같은 단지 비슷한 동호수가 12억, 13억의 실거래가가 막 찍혀버린다. 그러면 그 집주인은 이거 안 되겠는데? 내가 너무 싸게 팔았는데?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이 계약금 1억에 배액배상 1억 얹어서 돌려줄 테니 없던 일로 합시다. 이겁니다.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변심도 있지만 계약금 비율인데요. 요즘 부동산 계약의 관행이 대부분 10%로 시작하거든요. 10억이면 1억이고 20억이면 2억인데 이게 집값이 몇천 오른 시장이 아니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3, 4개월 만에 막 2, 3억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 10%가 아무런 억지력이 되지 못합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을 물어주고도 2, 3억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면 계약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파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급등장에서는 계약 파기가 많습니다. 참고로 이 목도리는 한 2달 전쯤에 문화센터에 오신 분이 무인양품에서 선물을 주신 거고요. 그리고 이 조끼는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 입던 조끼입니다. 진짜 따뜻해요. 이거 입고 그냥 남극 가도 괜찮아요. 북극 가도 뭐 시베리아 가도 그냥 이것만 하나만 딱 입고 있어도 안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. 이번에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대출이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. 계약할 때는 KB 시세가 뭐 이 정도였는데 이 잔금할 때 보니까 KB 시세가 갑자기 더 올라버려서 대출의 그 범위가 줄어든 거죠. 규제 지역에서는 LTV랑 DSR이 묶여 있어서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한 채 계약을 파기합니다. 이런 사례는 2020년, 2021년 급등장에서도 많이 발생했었고 최근에도 국지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 나 이미 다른 데 계약했는데 그럼 우린 어떡하지?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죠. 이 두 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계약금이 너무 적다는 건데요.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라기보다는 서로 이 거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10% 정도도 괜찮아요. 하지만 급등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안 되겠죠. 10억짜리 집에 계약금 1억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집값이 2, 3억이 오른다? 그러면 계약을 지키는 쪽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급등기에는 30%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. 10억 정도의 집이라면 3억 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. 집주인이 만약에 이 계약을 깨려면 3억에다가 3억을 얹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상승폭으로는 감당이 되지가 않죠. 하지만 여기서 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계약금 배액 배상이 명확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나 배액 배상 못 해줘요. 그냥 받은 계약금만 돌려줄게요. 법대로 하세요. 고소하든지 말든지. 나 돈 없어.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든 뭐 법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든 상대방이 그냥 배째라고 나오는 순간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깨집니다. 이때는 뭐 부동산 내 집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체력 그리고 멘탈의 어떤 타격으로 이어져요. 이럴 경우 매수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.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그냥 포기할 것인가. 소송을 하면 최소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또 변호사 비용도 들고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 비용도 발생하죠. 근데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내 집 마련 계획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겁니다. 당장 살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나 전세 만기가 임박했거나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 억울함을 삼키고 계약금만 돌려받고 물러나는 경우도 많아요.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냥 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약금을 아무리 많이 걸어도 상대방이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30%를 걸든 뭐 3억을 걸든 난 못 주겠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다 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. 내가 어떤 매도자를 잘 만났느냐 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집값이 급등하니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통보하고 매수자가 배액 배상을 요구하자 돈 없다라고 버티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도 많아요. 이게 판결로 가면 결국에는 매수자가 이기는 게 맞아요. 근데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매수자는 이미 다른 집을 놓쳐버리고 시장은 또 그냥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매도자를 잘못 만나서 몇 년 꼬였다. 여러분들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
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가격보다는 사람입니다. 집값은 예측이 어려워도 법과 절차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계산 자체가 안 돼요. 계약금 30%라는 안전장치도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고요. 상대방이 그 선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일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급등기일수록 단순히 계약금 비율만 볼 게 아니라 매도자의 성향과 이 어떤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잔금 일정이 유난히 민감한지, 계약 과정에서 말을 자꾸 바꾸는지, 아니면 중개사를 무시하고 직접 막 나를 지시하려고 드는지,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. 이런 작은 신호들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물론 모든 위험성을 사전에 걸러낼 수는 없지만,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는 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운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파기할 확률이 적겠죠. 그래서 요즘 같은 급등장에는 최소 20%, 많게는 뭐 30-40%까지 걸어도 괜찮습니다. 특히 금액대가 높은 곳, 20억이 넘어가는 곳들, 그런 곳들은 10% 정도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한 20-30% 걸어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묶어두는 것이 안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. 잘할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